6명의 덕후들이 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덕후들의 방송. 잠자는 덕후들을 깨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보드 차트의 에이스입니다. 넘어갑시다. 준비가 부족한데 오늘? 대충 하셨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덕보드 차트의 관리자, 덕보드 차트의 프리더 라싸입니다. 아 이제 저쪽이 준비하고 두 분이 따로 나 그거 했어야 되는데 따라따라따라. 아 저기 그거 이미 늦었어요. 나 안 넣어주더라고. 나도 했는데 입으로 한번 넣어준다 그랬는데. 그게 이게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안 넣어줘요. 삼고초려. 한 번 더 할 걸. 네.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덕보드 차트의 대문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세련되졌죠? 네. 이전 것도 좋긴 했어요. 이전 거를 제가 디자인했어요. 그죠? 빌보드 차트를 네. 뺏겨서 가운데 그 문구도 제가 넣은 건데 좀 약간 좀 그랬죠. 그거는 안 넣었으면 아니요. 근데 그 이제 빌보드 화려한 그 색깔이랑 되게 어울리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아주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저희한테 이 대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죠? 에이스님. 네, 제가 아시는 분인데요. 네, 네. 훌륭한 디자이너시죠. 이 디자이너 선생님의 이 네. 손길이 들어가니까 다르네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재능 기부를 받고 네. 저희 아무것도 안 해서 뭐라도 매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저희가 감사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누구 마음대로. 문상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문이라도 게임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와우 골드로 지급하는 것 같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한다니 너무 식상해. 두 번째로 저희 저번 방송 5스타 스토리 했었죠. 네. 네, 이거를 하면서 수많은 덕후들이 잠자던 덕후들을 저희가 깨웠습니다. 이게 건드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가 슈로데 때도 봐요. 그랬고 네. 이번 파이브스타 하니까는 그 툭 건드리니까 팍 하고 나오시더만 이분들이.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로봇물을 해야 된다. 로봇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는 이렇게 반응이 올지 예상 진짜 못했거든요. 저도요. 네. 파이브스타 컨텐츠가 잘 없으니까. 그죠. 분석한 것도 거의 없었던 없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올라온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저희의 사실 식스맨이라 부르는 살구만 록타나떼님이 살롱님. 네, 살롱님이라고 줄여서 살롱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친해. 네, 살롱님이 이 FSS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레스 홍님이 예상치 못한 5스타 스토리 에피소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이게 좀 잘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5스타가. 그렇죠. 다른 그 덕질하는 팟캐스트들 보면 좀 겹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루더라고요. 유행도 하고 있고 근데 네. 5은 약간 오래된 콘텐츠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소신 최효진 님이 5 스토리 방송 듣고 오랜만에 극장판도 챙겨봤네요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매니악한. 극장판 딱 에피소드 한 개죠. 네. 네. 극장판 또 힘들던데 나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정도면 네. 영상화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 네. 그림체를 다 영상으로 바꾸니까 좀 약간 어색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죠. 다르긴 하죠. 극화형 영상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에피소드도 몇 개 더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두 분이 엄청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네. 놀랐어요. 이방콘 F님이라고 이제 네. 수봉님 팬인 점만 빼면 아주 괜찮은 분이신데 네. 좀 사상이 이상하신 분. 네. 저처럼 이게 결혼 후 덕질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백도를 올려주셨는데 와, 네.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내지는 진짜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던데 대단하신 그 분들이 사진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정도 만들면 저도 이거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시크 엔젤, 이거 아픈 천사인가요? 음. 예, 이분도 이제 슈펠터 올려주셨는데, 아. 이게 금색 도장이랑 섞이니까 완전 멋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약간 네. 느낌이네요. 야. 네. 댓글에 네. 보니까 그 건프라 같은 걸 기대하면 안 되지만 도색과 접착을 하다 보면 해볼만 하다고 하는데 과연 둘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저희 중엔 도전하실 분이 아. 수붕, 저는 햇님이 낫겠네요. 네. 네. 근데 저게 도구가 너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그래 지금. 저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도색을 못합니다. 기관지. 지금도 막 기침하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합니다. 아, 이런 네. 느낌인데. 예,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제도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을 그렇게 했고요. 이번 방송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바로 이 수북님의 버킷리스트 저희가 한 드래곤볼. 게 이루어졌어요. 버킷리스트. 드래곤볼입니다. 이야, 와. 드래곤볼. 드래곤볼. 올 것이 왔다 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성대모사 빌 났죠. 아니에요. 이거는 수북님이 잘해요. 자연스럽게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이 드래곤볼의 어떤 거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느냐 바로 최고의 명장면을 꼽았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네. 아주 긴 이 드래곤볼 내용 중에서 어떤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혔을지 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떡밥을 일단 던져놓고 드래곤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볼 하면 역시 수북님이 옛날부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사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드래곤볼 방송을 하자고 주제를 냈을 정도로 네, 아주 사랑이 대단한데요. 약간 동물농장필인데 약간. 그래 우리 수북님 앞으로 건강해야 된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죠? 사실 제가 덕질 입문을 이 드래곤볼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이 만화를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고 제가 이거 보고 결심을 했어요. 네. 나는 앞으로 만화가가 되어야지. 그리고 드래곤볼을 엄청나게 막 따라 그리고 그랬거든요. 저도 맞아요. 따라해봤어요. 저도. 네. 네, 그래서 막 손오공 머리, 삐쪽머리 이런 거 막 따라 그리고 지금도 손오공 그릴 수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매일 드래곤볼 그렸어요. 책상 맞아. 저도 봤어요. 예. 공책 같은데 그리고 막. 네네. 예. 네. 그럼 친구들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막 그려달라 그러고 네. 맞아.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또 드래곤볼을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때 네. 9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에 그 이상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드래곤볼을 좀 멀리하는 좀 그래요? 드래곤볼을 좋아하면 좀 유치하다. 뭐 아직도 그런 거 보냐요. 그런 풍토가 생겨서 예.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그림체를 제가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뭘 해도 아직도 드래곤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드래곤볼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봤는데 제 기억력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 장면들이 임팩트가 큰 건지 진짜 그 묘사나 그 그림들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봤던 거랑 똑같이 맞아요. 네. 기억이 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비슷한 걸로 신기했던 게 그 초반 부분 있잖아요. 네. 난 드래곤볼을 내가 안 본 줄 알았어요. 한 7권까지 정말 새로운 거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되게 신선한 거지. 네. 닥터 슬럼프인 줄. 진짜 거의 닥터 닥터 슬럼프 보고 있나 이러다가 이제 어느 아라레도 순간- 중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펭귄 마을 들리는 거 네. 중간에. 그게 좀 신기했어요. 초반 부분. 그리고 그게 IQ 점프에서 연재가 됐었는데 이때 드래곤볼 때문에 IQ 점프가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드래곤볼만 딱 뒤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맞아. 네. 드래곤볼 연재하고 나서 IQ 점프가 10배 더 팔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10배나요? 네. 진짜요. 왜냐면 하긴. 뭐였지? 소년 챔프였나? 네. 네. 상대 네.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 그랬는데
사실 아이큐 점프는 거의 신생 회사였는데 아이큐 점프가 드래곤볼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아이큐 점프를 더 사기 시작했던 것 아이큐 같아요. 점프가 신생 회사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주간지 중에서는 아마 그 선발 투자가 아이큐 점프고 그 뒤에 그 대원 CI에서 나온 게 소년 챔프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챔프가 드래곤볼 꺾으려고 그 슬램덩크랑 타의 대몸을 동시 연재했어요. 맞아요.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는 챔프파. 저도 타이에 대본파. 저도 다른 만화는 다 그 챔프가 더 좋았는데 그 국산 만화도 챔프가 더 취향이었어요. 저는 예. 뭐 붉은 매 이런 것도 있었고 어쩐지 전혀. 네네 맞아요. 어쩐지 예, 전혀. 어쩐지 야 전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거 나온 순간 다 아재야. 이거 나온 순간 다 아재야. 굿모닝 티처 이런 거. 태풍의 공격수 이런 거. 써니베일 필살기 이슈 이름이 그거였어요. 써니베일. 더블 캐논도 있어요. 근데 아이큐 점프는 이제 이 드래곤볼 이거 하나 때문에 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드래곤볼 그 팬님하고 비슷하게 앞부분이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뒷부분은 진짜 기억이 잘 나고 다시 부부편이 가니까 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 오, 저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진짜. 네. 네, 딱 그렇더라고요. 이게 집중도 차이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취향 것 있는 부분. 예. 저는 사실 소년 만화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드래곤볼인 것 오,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순정 만화나 이제 명랑 만화를 많이 보다가 이제 우연히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친구가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드래곤볼 단행본이 있어서 이제 그 뒤로 보게 됐는데 그 뒤로는 완전 막 그때 막 하드보드지 잘라가지고 필통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삼각형 연예인 모양으로. 네, 써놓은 거. 네, 저는 막 여기다 드래곤볼을 붙여놨다고? 네, 드래곤볼 몇 살 붙여놨어요. 때? 그때부터 덕후다 이 사람. H.O.T 원래 이런 거 붙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딴 애들은 이제 막 우지원, 오, 막 나 H.O.T 지금 이런 거 소름 하고 돋았어. 다니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우리 쉽지 때는 뭐 않은데. 아 진짜요? 클럽 H.O.T나 뭐 이런 거 그렇죠. 대부분 아이고, 그거였는데. 여자들이 보통 만들면 다 연예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네, 저는 드래곤볼로 만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드래곤볼 좀 늦게 입문하신 것 같아. 저는 사실 그 500원 그 뽑기하면 주는 예. 그 조그만 만화책으로 네, 그렇죠. 드래곤의 비밀이었나? 뭐 맞아. 그런 맞아요. 거였어. 예. 그런 걸로 보고 그 영재 뒤에는 기획 이런 거. 이상한 북두신권 좀 들어있고. 두신권 있었고 그때도 조금씩 조조 막 같은 것도 좀 들어 있었어요. 에피소드. 맞아요. 그래, 그게 조조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림체 비슷했으니까. 와 진짜 끊임없이 조조 묻어간다 진짜. 아, 대단하다. 그게 그 오늘도 500원 묻혔다. 드래곤볼에 조조 묻혔다. 그 500원짜리 만화책이 예. 거의 일본에서 이제 연재가 한 주가 되면은 그 이제 500원짜리의 이제 앞부분에 그 연재 한 회분 실리고 뒤에는 다른 만화 끼워 넣고 아 그런 거였구나. 네, 그런 식으로 출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드래곤의 비밀 이런 것도 1권부터 몇 권까지는 전체가 드래곤볼이지만은 맞아. 뒤에 뭐 10몇 권부터는 앞부분만 드래곤볼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저 드래곤볼 얘기를 할까요, 우리? 출판사 얘기는 그만두고. 네. 네. 드래곤볼은 누가 만든 작품인가요? 네, 드래곤볼은 도리야마 아키라 네. 선생님이 만든 거고요. 네. 드래곤볼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은 네. 이게 뭐 너무 유명한 거라서 뭐 따로 소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럼 하지 마세요. 할게요. 아니, 농담이에요. 해주세요. 네, 이 작품은 그 1986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그 주간 잡지 소년 점프에 연재된 만화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일본 만화이며 그 소위 점프식 만화를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예. 근데 이게 그 점프 연재 만화답게 뭐 큰 그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왜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연재물이 거의 그렇잖아요. 네. 이게 작품 전체에 일관성이 없고 설정 구멍도 좀 매우 많은 편이긴 합니다. 팬이시죠? 하지만 예. 그 뛰어난 작가와 개성 강한 캐릭터, 그 매회 긴박감 넘치는 전개로 예. 크게 성공한 작품이고요. 예. 또 이 만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그 전개가 매우 빠르다는 점인데요. 네, 맞아요. 이 불과 10년의 연재 기간 동안 주인공 손오공은 12살 소년에서 그 중년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 그동안 모험물, 개그물, 배틀물에 지구를 벗어나 머나먼 혹성에도 다녀오고 SF인가? 예, 요단강 건너 저승에도 다녀오고 예, 그러네요. 적과 친구들이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오기도 하고 와. 이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 전개가 10년 내내 독자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든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우, 되게 정답이네, 전문가스러운. 평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진짜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그
전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 한 회의 완결성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한 회, 두 회 뭐 이런 한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끊어보면 그게 이야기도 그렇고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리고 이 확실히 사람, 진짜 네. 늘어지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맞아요. 네. 엄청 빠르죠. 네네. 네, 놓칠 수가 없게 계속 네. 보게 만들죠. 맞아요. 부부편 빼고.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봤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또 요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작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잘 진짜 그려요. 잘 그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앞선 사람은 보면서.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선천적으로 이 음. 컷을 분할하는 거나 이런 사람 움직임 이런 게 진짜 네네네. 이 당시 그렇죠. 작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움직임 각각 이렇게 그 작가 보통 보면 특정 부분을 되게 못 그린 작가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어떤 구도에서도 되게 맞아요. 멋있게 그림을 잘 네.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그림 컷인데도 불구하고 원근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메카를 되게 잘 그려요. 맞아요. 메카 아, 진짜 진짜 잘 잘 그려요. 그려요. 메카를 이제 진짜 잘 그거는 그려요. 맞아요. 이제 자기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네. 좋아해서 오타쿠인 것 같아. 네, 오타쿠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음. 그래서 표지마다 이렇게 메카를 네. 그리잖아요. 맞아요. 뭐. 뭐 오토바이, 차, 차. 그렇죠. 비행선 진짜 네. 예쁘게. 사실 그리죠. 그 부르마가 맨날 그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막 이러는데 네, 부르마는 그렇죠. 눈이 안 들어오고 어. 그거는 들어와. 근데 부르마도 되게 예쁘게 그려요. 옷 맞아. 같은 거 맞아요. 봐도. 편에서는 진짜 네. 이쁘게 그려요.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맞아. 의상 이런 것도 되게 의상 매번 디테일도 바뀌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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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매력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이 사람 사실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림 진짜 진짜 잘 진짜 그려요. 그려요. 네. 스토리 작가 하나 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야기를 진행하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이게 하거든요. 예, 컷을 분할하고 이런 콘티 짜는 것도 네. 이게 아마 뭐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아마 그리는 음. 스타일인데 또 완벽하잖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죠. 진짜 완벽해요. 네. 이렇게 칭찬을 먼저 깔아놓고 네. 까야죠. 시작을 했지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저희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장면인가를 얘기를 해야겠죠. 예. 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장면은 제가 꼽은 명장면은 피콜로가 이제 프리더와 맞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명장면이죠. 네. 제가 준비한 장면은 프리더와 초사연 손오공의 마지막 배틀 장면입니다. 제가 준비한 장면은 그러고 보니 우리 장면 순서대로 앉은 거예요. 그러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장면은 슈퍼 베지터와 셀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초베지터 아니었어? 초베지터. 네, 어쨌든 네네. 제가 선택한 장면은 베지터가 마인부를 죽이기 위해서 자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꼽은 명장면은 베지타 아니고 베지트랑 부랑 싸우는 장면. 오케이. 네, 이렇게 5장면을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이 중에서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이제 좀 이번 편은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 마음에 드는 장면인데 예, 싫은 장면 딱 한 장면이 있네요. 그건 나중에 점수로 알려주십시오. 그 점수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겠네. 아, 저거 싫어했구나. 네. 자, 우리가 이 순서를 연재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순서가 연재했던 순서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면은 그 피콜로가 먼저 그 나메크 성에 가서 네일이라는 전투형 나메크 성인을 흡수하고 프리더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뽑은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이걸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피콜로라는 캐릭터가 가진 매력 때문에 제가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면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좀 꼽아왔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비교적 초반부 장면이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지구인인 줄만 알았던 피콜로가 그 장면이 진짜 웃겼어. 내가 외계인이라니 그 얼굴로.
아직 피콜로는 생명인가요? 아니 생명 문제가 아니라 더듬이가 있는데 아니 뭐 그걸 지구에 자기가 그 인간이라고 뭐야, 할 수 있나? 그 선두 만드는 그분도 카린, 고양이. 카린도 고양이니까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천하대일 무술에 나오는 그런가? 기란 같은 친구 있잖아. 그런 애들 사실 지구인인가? 뭐야 이게? 지구에 외계인 되게 많아요. 맨인 블랙인데. 네, 그래서 자기가 지구인인 줄만 알았던 피콜로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나메크성 고향별로 홈커밍데이를 맞으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충격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왠지 거기서 용신 근데 일단 거기서 죽어 있었는데 용신 불러가지고 자기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천진파 야무추는 뭔지요? 순서에서 밀렸어. 근데 피콜로 살아나는 건 이해해요. 어쨌든 그쵸. 긁고 써야 되니까. 세는데 네. 근데 굳이 나메크성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었다고 맞아요. 보는데. 아까웠어 조금. 네. 그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용신 소원 2개나 써가지고 2개 썼어. 살아나고 나메크 성으로 오게 됩니다. 네. 손오공이나 데려오지. 그러네요. 네. 그 고향이라 그런지 왠지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을 받는 그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소년소년하죠. 맞아요. 네. 감동적이에요. 뭘 또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진 않고. 귀향. 아니 이 수백 년 만에 네. 고향이 데려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피콜로는 막 그렇게 대단하게 감동하진 않는데, 그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말고 한마디 하고 말죠. 왠지 익숙하다. 뭐 이렇게. 그리운 냄새 뭐 네. 이런 거. 수봉님 감성 폭발했어.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러고 가다가 반죽음이 된 네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일이라는 친구는 유일한 나메크 성의 유일한 전투형 네. 나메크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을 흡수를 하라고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흡수해서 전투력을 더 키우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피콜로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네일을 흡수했으니까 내 몸에 이 엄청난 파워가 막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킹왕짱인 줄. 그러니까 이건 대체 뭐 몰라 뭐야. 근데 만약에 피콜로가 내일 흡수를 안 했다면은 네. 어떻게 됐을까요, 맞죠? 1도트에 도움도 안 되겠지. 아니 뭐 나백성이 왜 온 거야? 그러게. 기뉴 특전대한테 혼났겠지. 아니 올 때 선두라도 받아오든가 좀. 그러네요. 고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냥 이걸로는. 네, 그래서 흡수하고 나서 자신감이 폭발합니다. 자신감이 폭발하면서 프리더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드래곤볼 모든 캐릭터들이 그 거치는 단계죠. 그렇죠. 맞아요. 힘이 세졌을 때 짓는 표정이 있어요. 그 특유의 썩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살짝 이상해지면서 자세도 네. 똑같아요. 네. 자기 손을 보면서 이렇게 쓸 줄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내리면서 우와 이거 한번 하고 그리고 주변에 땅 좀 땅 패이고. 이렇게 패이고 네. 그래서 이 피콜로가 프리다 앞에 딱 등장하는 이 장면의 제목이 뭐냐면 피콜로의 자신감입니다. 편제목 이거예요? 네. 창피하다. 진짜. 완전 딱 이불킥 각인데요. 네. 아니 명장면 아니야 이거 명장. 아니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상했어. 자, 그리고 일단 변신한 프리더하고 근데 이미 프리더가 변신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제 좀 그러니까 변신시키기 전에 싸웠으면 좀 더 때릴 수 있었는데 그죠? 맞아. 일단 변신한 프리더와 호각을 겨룰 정도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피콜로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네.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쵸. 그때 망토가 펄럭이면서 팔짱 네. 끼고 딱 나오거든요. 예. 그 오반한테 특유의- 늦어서 이제 도착했다고 그랬나? 뭐 네, 그러면서 맞아요, 딱 나타나. 맞아요. 딱 오반 챙겨주는 네. 그 모습이 좀 좋아요. 어쨌든 프리더가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렇게 센 놈일 줄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센 나메크 성인이 있을 줄이야. 맞아요. 그래서 크리링 오반 둘 다 피떡이 된 네. 상태고 네. 그리고 초사이어인 막 운운하면서 막 자기 몸 구멍 뚫고 자기 네. 치료해 달라고 그쵸, 하면서 그쵸. 나는 이제 그치, 초사이언이야 그치. 하던 베지터. 또 이제 이미 조직이 맞은 상태였는데 피콜로만이 호각을 이루면서 그쵸. 시간을 벌게 됩니다. 네. 네. 사실 그런 면에서 그러네요. 용신 소원을 2개 쓴 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진짜 내일하고 합치 안 했으면은 소용 없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아니 내일이 그 득템 안 했으면은 그쵸, 그게 아이템이네. 길 가다가 그 집행검 9검 주순 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설마 이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캐릭터들한테도 좀 주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죠. 네. 왜냐면 피콜로는 아직 2번 더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프리더. 프리더요. 네, 프리더는 2번 더 변신을 해야 되죠. 2단으로 변신해가지고 완전 괴물같이 에일리언처럼 된 네. 프리더한테 피콜로는 완전 진짜 떡이 되죠. 완전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멋있는 장면이 사실은 몇 페이지가 되지 않아요. 1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 네. 무거운 옷 벗잖아요. 그게 제일 그러면서 제일 목 이렇게 재밌었어요. 돌리면서 아니, 뚜둑뚜둑 이러잖아요. 아니, 장풍으로 별을 날리는 친구들이 몇 톨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러니까. 벗었다고 그렇게 세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야. 네. 그래서 개왕가의 6개월 PT 훈련 그리고 내일 스테로이드를 빨았던 그 6개월 아니에요. 그게. 그래요? 예. 일주일밖에 안 돼요. 아 기간이. 그래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속성 코스네. 예, 이게 진짜 뭘 배웠는지 몰라요. 안 알려줌. 예. 하여튼 그래서 그나마 뭐 위안이라면 이 망가진 모습을 보면 세지는 이 변태 같은 캐릭터가 있죠. 소노반이라고. 예. 소노반의 한테 약간 각성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손오반은 각성 안 하지 않나요? 아 그쵸.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어릴 때 경험들이 자꾸 축적돼서 나중에 더 강해지는 거죠. 이거 약간 개주군 후보 이런 거. 아 일단 예토전생 캐릭터들은 이거 개죽은 수리에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아까 자신만만해 아직 싸우기 전인 이제 피콜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프리다한테 걸어가니까 왜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하니까 베지터가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를 던지죠. 나도 곧 깨달을 거야. 최고의 명장면이네요. 아 그게 명장면인가? 명장면이네. 명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예, 그 손오반은 또 다른 네.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크리링하고 베지터는 그렇게 말하는 손오반은 네. 아니야. 피콜로 아저씨는 상대의 강함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둔을 해주는데 네네. 예, 피떡이 되죠. 이거. 근데 베지터한테 제가 한마디 하자면 그 이제 자매품 데칼코마니 베지터의 자신감 편 몇 페이지 뒤에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베지터도 네. 깝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싸움에서 피콜로가 패배를 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손오공이 등장하자마자 오반이랑 크리링을 데리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피콜로의 피난민 인생이 시작됩니다. 시작되죠. 그 이후에 20권 정도 계속 도망만 다니죠. 그 애들 챙기고. 애들 맞아. 챙기고 아니요, 이거랑 보모 역할로 그냥. 이거랑 완벽하게 비슷한 씬이 셀 전에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완벽하게 네. 신 흡수하고 잘난 척하다가 또 혼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애들 수습해가지고 막 우리들로서는 상대가 안 돼. 뭐 이렇게 그 도망치잖아요. 마이무 전 때도 네, 베지터가 오천이랑 트랭크스 눕혔을 때 피콜로가 수습해 가잖아요. 네. 피코로 나중에 트레이너로 바꿨구나. 직업을. 네. 어쨌든 이 장면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의 전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 라이벌들의 최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더 강한 적들이 등장해서 주인공을 위협을 하지만 주인공의 어떤 천운과 남다른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이제 언더독 파이트잖아요. 항상 손오공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승리하는 무협지 같은 스토리를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스토리 때문에 파워 인플레이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왜 항상 새로운 강한 적들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캐릭터들은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사실 한때 세계 정복을 노렸던 피콜로의 몰락인 거예요. 원래는 대마왕이었죠. 아 네. 그렇죠. 네. 원래는 대마왕이었죠. 대마왕이죠. 네. 근데 나중에 인조인간들이 막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약간 조롱조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비애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피콜로가 이 싸움을 가장 영리하게 준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라데츠가 왔을 때 이제 네. 딱 그 손오반이 길을 폭발하는 걸 보고 얘가 쓸만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해서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도 피콜로 머리를 좋다라고 작가가 생각하는 게 마인부가 오천크스 흡수하고 그다음 피콜로를 흡수해서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네, 맞아요. 그러면서 오천크스의 파워와 피콜로의 뭐 전투 감각, 지혜를 지혜, 흡수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 하지만 신의 지혜죠, 사실은.
그쵸. 그쵸, 근데 신이죠. 신이랑 흡수하기 전에도 똑똑했던 것 네, 같아요.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 네. 근데 마인부는 전혀 똑똑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파워는 세지긴 했는데 아니, 대사가 좀 길어지더라고. 피콜로 흡수한다고 똑똑해진 건 딱히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해진 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책략가로서의 측면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오반을 대하는 그 피콜로의 따뜻한 부성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예를 들면 오반을 이렇게 황무지에 떨어뜨려 놓고 애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밤에 사과를 몰래 갖다 주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뱉는 거죠. 에이 이런 쓸모없는 놈 이렇게. 츤데레네 츤데레. 네. 맞아. 그리고 나서 수련 끝나고 나서 너는 이제 징징대는 건 이제 안 하니까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뿌듯해하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피콜로는 매력이 있는 사람 같고 그 나메크 성인이 그거잖아요. 자웅동체에다가 무성생식이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알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성에는 어떤 상실에 대한 보상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해봤습니다. 도리야마 씨가 그까지 생각했을까? 하여튼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그 태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도 제 마음을 끌었어요. 그래 더듬이 나메크인이 무슨 최강이겠어. 그렇죠. 뭐 사이어인이니 3단 변실 괴물 나오고 그다음에 신들도 막 나오고 뭐 무슨 인조인간들 나와가지고 막 하면 완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노력하는데 그죠? 머리를 영리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왕후장창이 씨는 타고난 게 아닌데 격투유전자는 타고났대요. 그래서 이 초반 사드롱 러시 갔다가 털린 저그처럼 이 피콜로의 말년이 이제 흑수저 피콜로의 말년이 더더욱 좀 쓸쓸해서 제가 이 추모하는 마음에서 피콜로의 이 장면을 꼽아왔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불탔던 시기였죠. 근데 저 라사님 설명 듣고 나니까 피콜로가 이 작중 초반부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것 같은 부분은 트레이너야. 트레이너, 선호반 트레이너. 키우고 딴 애들 키우고 오천크스 합체시키고 그러네요. 이거 보면은 맞아요. 이 사람은 훌륭한 트레이너인 거지. 네. 네. 히딩크 같이 어. 선수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치. 아 그렇구나. 네. 점수 줘야죠. 네. 그죠. 저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내일과 합쳐서 10장 정도 멋짐을 보여줬어요. 활약이 좁쌀 많아진 피콜로가 짧게나마 잘 나가서 멋있었습니다. 자매품으로 그 신피콜로 대 셀 장면을 꼽았고요. 약간 피콜로 화이팅입니다. 저 4점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콜로 좀 좋아해서. 네. 네, 저도 피콜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되게 폼이 나요. 그러니까 뭐 각 캐릭터마다 멋있는 장면은 하나씩 다 있지만은 네. 특히 피콜로는 보면은 기럭지가 되게 길단 말이에요. 네. 제일 길어. 그렇죠. 네. 네. 226인가 224인가 그런데 이것도 또 설정 과다다. 거기다가 뭐 그 망토 과세 대상이고. 네. 망토 막 멋있죠. 휘날리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 그게 간지 폭풍이에요. 멋있어 예. 멋있어. 예, 멋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라서님 좀 많이 피콜로를 비하하셨지만은 이 작품에서 그래도 피콜로는 대우가 좋은 편이에요. 여기 맞아. 주인공은 손오공이고 그 주연이 3명 나오거든요. 네. 그게 누구냐면은 피콜로, 베지터, 손오반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 3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과 함께 계속 성장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메인 네. 전투 캐릭터들. 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캐릭터들은 뭐 그 편에 나오면은 뭐 그 편에서 뭐 활약하고 그 다음 편은 안 나오고 이렇게 리타이어 하는데 이 세 캐릭터만은 좀 취급이 다르죠. 네. 네네. 좋아. 근데 그 취급 다른 친구 중에 제일 약하긴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사이언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손오바는 주인공의 그 아들이니까 네. 예, 이길 수 없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수는 네 4점입니다. 네, 저는 그 드래곤볼 내에서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신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막 그 나메크 성에 돌아와서 그런 그 반가움 뭐라 그래야 돼? 그 그리움을 나타낸 것도 그렇고 향수병.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프리드한테 덤빌 때 하는 말이 막 나메크 성인의 원한을 느끼게 해주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사실은 그 정말 뭔가 자기 종족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뭔가 그런 좀 감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좋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센 척해도 안 될 게 너무 솔직히 처음부터 보이지 않나요? 손오공 올 때까지 또 버티기 패턴이구나 이런 기분이 좀 들어서 약간 점수를 깎아서 3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일단 피콜로가 강한 모습 보여줬던 거는 오히려 셀하고 싸울 때
그땐 초사이언을 넘어서는 파워로 나오잖아요. 네. 엄청 셌죠. 맞아요. 네. 네. 그때가 저는 더 기억에 남고 더 멋있었던 것 같고 또 피콜로의 좀 인간적인 모습 보여줬던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손오반한테 사과 이렇게 주고 할 때 그 그건 장면 전 좋았어요. 네. 그 장면 되게 좋았는데 전 솔직히 피콜로가 나왔던 장면 중에 제일 불쌍한 장면이었어서 여기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 얘가. 근데 그때 연재할 때 당신 진짜 멋있었어. 그- 폭풍 간지였잖아. 저는 이제 연재로는 안 봤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뭐 그 나중에 다 완결된 상태로 봐서 저는 여기에 이 장면에서는 피콜로가 좀 별로 멋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3점 주겠습니다. 근데 뭐 사족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피콜로가 가장 재밌게 나왔던 장면은 라데츠랑 싸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손오공이랑 네. 같이 그쵸. 힘 합쳐서 싸우는 맞아요, 그 장면. 맞아요. 그때 네. 머리도 엄청 많이 쓰고 그 맞아요. 전투가 네. 재밌었어요. 네. 합심해서 이런 네, 거 맞아요. 하잖아요. 네. 서로 최고의 싫어하면서 라이벌과 네. 합심해서 싸운 그 네. 장면이 진짜 그런-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만 해도 라이벌이었는데 너무 불쌍해. 네. 그죠. 디폴트 전투력은 손오공보다 피콜로가 더 높았어요. 네, 더 높았어요. 맞아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한 프리더와 초사이언 손오공 편인데요. 이제 완전 라싸님하고 바톤 터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네. 예, 뭐 제가 이제 이걸 꼽은 이유는 사실 이제 손오공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손오공 캐릭터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또라이인데, 예, 사이언이 다 그래요. 맞아요. 그나마 손오반이 제일 낫지. 아, 손오반이 제일 나아요. 그치. 피가 네. 좀 중화가 됐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섞여서 좀 네. 인간적으로 그래서 된것 같아요. 손오반이 잠재력이 엄청 많다고 표현을 하는데도 항상 보면 뭔가 제대로 못 표시를 그러니까 좀 하는 걸 수도 모르겠어요. 반쪽알이 반쪽 네. 같은 느낌이지.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드래곤볼의 최종장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최고 명장면을 선택했는데 뭐 그 장면을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뉴와 사토로 몸이 엉망에 는 오공이 이제 회복되자마자 이제 프리더와 사토의 현장으로 딱 가는데 그 가자마자 이제 네일과 합쳐서 10초 잘난 척하던 피콜로와 짭초 쌓여있는 드립을 치면서 이제 제일 깝치던 진짜 웃겼어요 이거. 진짜 이거 평생 이불 킥이에요. 아니에요? 베지토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걔는 아니, 셀 때는 근데- 아니 그랬고. 그리고 맞아. 심지어는 그렇게 초사인 드립 치다가 한 방에 개 털리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울어요. 맞아. 엄청 두들겨 맞아요. 어. 목 졸린 채로 막 등짝 막 맞고. 되게 불쌍하게. 나 진짜 좀 눈물 났어. 아 진짜 불쌍했어. 진짜 그때 불쌍했어요. 베지토. 맞아요. 근데 그거 어. 볼 때 아니 뭐 프리더 자봉 이런 거 변신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일단은 변신하게 되면은 신체 변화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자기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막 자기 초사이언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염색이라도 됐으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건 아니, 뭐 최고 슬픈 장면이야. 여기 베지토 심지어 죽어요 여기서. 맞아, 죽어, 묻어주잖아. 맞아, 네. 맞아, 죽어. 아 진짜 너무 슬펐어. 조금 있다 죽는데 슬펐어요. 하여간 죽어.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약간 사람들한테 절망을 막 주고 있는데 딱 겁나 멋있게 등장해서 뭐 프리저가 쏜 장풍 같은 거 한 손으로 막 다 쳐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냥 겉으로는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해서 맞아. 독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아요. 이 장면도 사실 멋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참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 그 베지터가 죽어가면서 설명중처럼 또 설명해 주잖아요, 맞죠? 아 맞아요. 여기 진짜 초사이언이 있다고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죽어가면서 그 얘기 뭐야 하는 거야? 너 좆됐어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잖아 사실. 난 비록 예. 죽지만. 근데 손오공 그때 당시에는 계속 쳐맞아요. 프리저도 완전 힘을 낸 게 그렇죠.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근데 맞으면서도 손오공 약간 즐거워요. 와 임마 쩔라 짱 센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되게 이렇게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어, 한번 그렇죠, 싸워볼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싸워요. 이때부터 아 역시 정투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또라이 같았어요. 저는 사실.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지면 사실 아들이고 세상이고 다 결단 날 판인데 막 즐거워요. 막 진짜 이거 멋진 장면 설명하는 거 진짜. 죄송. 어쨌든 사업 이제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사업 종목이 약간 불법 부동산업인 거 빼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리더인 이 프리더님께서 그렇죠. 네. 리크루팅에 들어가요. 이렇게 손오공한테 네. 우리 같이 손잡을래? 세상의 반을 주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인제는 네. 가리지 않습니다. 네. 프리더님께서. 진짜. 근데 이 손오공이 또 이게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평소에 이제 취업하고 생계에 다 관심이 없어 이 친구가. 손오공. 맞아요. 그 심지어는 만화책 장면에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이거 돌아오면 어, 돈 벌 맞아요. 거지 뭐 이런 맞아요. 심지어 그 찐찐 장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드래곤볼 슈퍼 연재되는 거에 이 대사가 네. 있더라고요. 오천이 아빠 이제 그 일할 거지? 누구죠? 그 우마왕 음. 찌찌 아버지죠. 그렇죠. 그 장인어른. 우마왕님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마왕 엄청 그러면은 부자로 장인어른 나오는데?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야, 걔가. 와 처가살이었구나. 어쨌든 하여간 찌찌 불쌍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손오공 거절해요. 음. 단박에 거절하고
이제 뭐 개화권 20배니 뭐니 하면서 기술 다 쓰는데 결국 또 차 발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니까 이제 노선 변경해갖고 이제 전투력을 강제 기부받는 원기옥을 통해서 이제 애들을 물리쳐 보려고 하는데 뭐 프리더는 그것도 이제 훌륭하게 견뎌내죠. 역시 그쵸. 프리더님 좀 짱이신 듯. 이게 아닌데 어쨌든 예 그래서 피콜로와 크리링을 다시 이제 등장하자마자 3페이지 만에 피따갱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예. 아 근데 피콜로는 드래곤볼 써야 돼서 살려주더라고. 맞아요. 심장 예. 관통 당했는데 기어코 안 죽더라고 얘가. 드래곤볼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서 이제 분노 게이지가 꽉 찬 손오공이 이제 초사인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카타르시스 장면이죠. 아, 완전 사이다예요. 네, 그냥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걸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 손발이 완전 오그라드는 대사를 한번 쳐요. 제가 그대로 다 읽어드리면 난 지구에서 내 놈을 처치하기 위해 온 사이어인 점점점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서 격렬한 분노에 의해 눈을 뜬 전설의 전사 초사이어인 오공이다. 아니 그거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좀 감정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싫은데? 라고 외치는데 아. 사실 이제 지구에 올 때는 프리더 존재 자체도 몰랐고 뭐 좀 말도 안 돼. 사실 이 긴 대사 동안 프리더 기다려주는 것도 더 이상해. 그래서 이제 프리더 이제 신나게 털리죠. 네. 신나게 털리면서 이제 프리더는 그 와중에 또 설명충 짓을 해요. 베지타가 왜 초사인 못 되는지 알겠다. 맞아. 평온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너를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맞네. 그 녀석은 족밥이었어요. 예. 이렇게 쥐어 터지는 와중에도 그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판이라도 없자 이러면서 남의 급여를 이제 부셔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막 급하게 드래곤볼 모아서 막 살리고 해가지고 그쵸. 이제 손오공하고 다 옮기면 되는데 손오공은 거기서 또 또라이 소리를 하죠. 나 풀파워인 얘랑 싸우고 싶어. 전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칭얼대면서 이제 최종 사투리 또 들어가요. 그게 막 하는데 이제 프리더 최종에 이제 자기가 죽인 크리링의 기술로 그 그쵸. 반격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동강이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손오공이 그 전에 크린이 죽고 나서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용서하지 않겠어라고 해놓고서는 프리더 살라고 기도 나누죠 이렇게. 거기서 또 한 번 저는 약간 또라이 같은 걸 느꼈어요. 지금 명장면 설명하시는 거 맞죠? 아 맞다. 설명이다. 아이고, 방금 아까까지 개죽음 설명하셨잖아요. 아니 멋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서 프리더가 깝치다 손오공한테 한 방에 사라져요. 와 완전 멋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 끝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장면이 멋있다, 뭐 이게 감성적으로 이게 공감이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장면이 제 생각에는 소년 배틀 만화의 완전 정석 장면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스가 변신하는 장면이나 그 사투를 벌이고 주인공들이 약간 절망에 빠지고 네. 그 대신 뭐 친구가 죽거나 뭐 팔이 잘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해서 그 주인공이 또 각성을 해. 그러고 보스를 물리친 이 패턴이 아마 저 드래곤볼에서 저는 완성이 됐다고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딱 정형화하고 제일 잘 짜진 편인 것 같아요. 프리더 편이.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컷 가다가 마지막에 수습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뭐 솔직히 드래곤볼 안에서 이 프리더랑 싸우기 위해 가는 과정도 너무 좋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저는 이 프리더랑 싸우는 장면이 명장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프리더 싸우죠, 셀 싸우죠, 마인부 싸우는데 배경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공간이 프리더랑 싸울 때가 제일 맞아요. 멋있어요. 제일 촉박하고 네. 네. 진짜 어릴 때 볼 때는 그게 행성이 폭발 직전인 상태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막 주변에 다 폭발하고 있고 진짜 멋있고 맞아요. 진짜 그 장면 좀 멋있긴 배경이 해. 진짜 멋있어요. 제가 그거를 그 칼라펀을 얼마 전에 사서 보고 있는데 나메크성은 또 초록색이거든요. 그 물이 초록색이에요. 물이 네네. 그리고 그 게임하면 밭풀 이런 거는 약간 좀 퍼른색이라서 맞아. 되게 이국적이고 멋있어요. 네,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장면으로 영화로 만약에 다 만들어졌다면 정말 그냥 장면 최고의 컷으로 장면. 너무 네. 멋있는 맞아요.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이 장면은 되게 멋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크리링 기술 따라하잖아요. 네. 그 아까 저희 잠깐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두 개 날리고 그 손오공이 그 날라오는 그 날 동그란 원반에다가 피콜로를 이렇게 프리더를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맞추려고 떨어뜨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팔꿈치 찍고 네. 딱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손오공이 갑자기 다급하게
엎드리라고 꼭 마치 누가 다른 사람이 거기다 던진 것 마냥. 그러니까 자기가 던져놓고. 아니 나는 손오공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성격 장애가 아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또 이 장면에서 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손오공이 그 풀파워가 되기 위해서 막 기를 충전하고 있는 프리더를 기다려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막 폭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최고가 된 너를 쓰러뜨리고 싶다. 전사로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나는 크리링 원수를 갚겠다. 뭐야. 크리링은 2번 죽었다고. 이제 드래곤볼로도 살릴 수도 없다고. 너무 열받는다고. 4분이 근데 풀파워가 된 너랑 싸우고 싶대요. 그래서 개왕이 막 황급하게 지금 빨리 죽이라고. 그러면 오반들은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오반 지금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쿨하게 한마디 해요. 오반들은 살 수 있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니 이거 자아분열이지. 진짜. 프리더랑 그 이제 자기가 초사인 데서 압도하고 있는 장면이 빨리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이유가 오반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아무 그죠. 상관없거든요. 그거. 어차피 프리더를 죽이든 안 죽이든 행성은 폭발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거 상관없는 명장면인데? 네. 왜 이러세요 다들? 네. 아니 나 이거 멋있는 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빨리. 갑자기. 예. 네. 그래서 되게 멋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지막에 나왔던 아까 그 약간 손오공의 이상한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1점 깎아서 4점 주겠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드래곤볼을 이제 1권부터 다시 보다 보니까 그 뭐냐 미래의 부르마 있잖아요. 미래 트랭크스가 돌아간 미래의 부르마 걔가 한 말이 있어요. 뭐 50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줄 것 같은 기분이라는 그걸 했는데 그게 좀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그 진짜 1권부터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50이 어떻게든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완전 빵 터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초사이언으로 변신해서 그치.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는 딱 그 기분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 크리링이 죽어서 변신한 그 계기도 되게 소년 만화에선 정석 같은 거지만 그것도 정말 네, 멋있었어요. 그것도 멋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솔직히 진짜 드래곤볼이 지금 그 나중 후반처럼 막 쓰일 때가 아니라서 막 아꼈었죠.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적인 그런 게 있어서 좀 비장미도 있었어요. 이때는 아직. 맞아요. 네. 나중에는 드래곤볼 꼭 카드 빗돌려 맞기처럼 피콜로 쪽 거기 나메크성 살려서 이쪽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쪽 살리고 은행 대출이야 그냥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막 이러고 있어 애들이. 신도 스카우트 해보잖아요. 근데 너 잘한다며 이러면서. 드래곤볼이 이제 없어 신이 죽었으니까 하나 더 내려와. 드래곤볼 만들어 이렇게. 그게 무슨 임명직이에요 신이. 그게 꽂으면 돼 그냥. 진짜. 장로가 얘라면 잘할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꽂아. 아 그리고 그 합체되기 전에 신이 손오공한테 막 네가 신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야, 맞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진짜 환장하게. 진짜 그 이상해요. 우리 잠깐 쉬고 와서 계속 아니야. 하면 아직 안 말 안 무슨 소리예요? 끝났는데요. 점수 아직 얘기 안 했던데. 드래곤볼 명장면 아닌 것 같아서 주제 바꿔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 잠시만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이때까지는 괜찮았다고요. 이때까지는 정말 비장미도 있었고, 맞아. 네, 멋있는 장면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멋있는 장면이에요. 네. 저는 그 꾸봉님이 이 장면 선택했을 때부터 이 사람 또 반칙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 멋있는 장면이야. 네. 아니, 고를 게 없었어. 근데 아까 뭐 꾸봉님이 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손오공이 이제 변신해가지고 그 닥사이드는 이상한 대사 돋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 드래곤볼에 나온 모든 캐릭터가 자기가 세지면 다 그런 이상한 말을 다 해요. 그랬나? 네. 손오반도 그랬고 쎄라고 싸울 때. 맞아요. 그런 대사를 다 쳐요. 그냥 좀 이제 기억 남는 게 그 피콜로가 그 신이랑 이제 그 합체한 직후에 이제 그 옆에는 그 이제 미스터 포포가 죽지 마세요 신님 뭐 이러고 이제 신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면 나는 이제 신도 피콜로도 아니다. 이름을 잃은 나베크 성일의 전사다. 이름을 계속 피콜로라 부르죠. 이름을 잃은 전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손오공이 와서 신콜로라고 하니까는 그냥 피콜로라고 부르더라고. 이게 사이어인도 그렇고 다 비슷한가 봐 이렇게. 사이어인이 되면 약간 그 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흥분 상태가 된다는 것처럼 다들 그런가 봐요. 베지터도 그래. 그 베지터도 셀하고 싸울 때 너는 베지터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 나 아니야. 나는 슈퍼 베지터야. 약간 말장난 같은. 네. 그래서 저도 4.5점 주겠습니다. 이야. 0.5점은 좀 약간 괘씸한 것 같아서 5점 뺐어요. 뭐가 여거 계시면 이거 골라서 이 장면을 아, 보셨구나. 그치. 네. 네, 저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장면은 굉장히 멋있었는데 손오공이랑 캐릭터를 지금 다시 보니까 저는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되게 신기했어요. 나 손오공이 희한하더라고요. 어떡해요 이게. 아니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같은 페이지에서 두 명의 인격이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약간 병리적인 느낌이 나서 저는 1점 뺐습니다. 분열성 뭐 이런. 예, 약간 그 분열성 성격장애 붙였는데. 네, 그래서 1점 빼가지고 4점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은 너무 정이 안 가요. 그 나이 먹고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저 어릴 때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매력이 잘 없었어. 매력은 없어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조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스토리 상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인 게 프리더 셀 부편을 거치면서 이 손오공의 부재가 항상 눈에 띄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려하게 돌아오는 그 네. 주인공의 모습 네. 그걸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플롯을 계속 이용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모든 장면에 손오공의 부재는 다 있어요. 그렇죠. 모든 편에. 네. 네. 그렇죠. 뭐 심장병에 걸리거나 뭐 아니면 그렇죠. 다른 별에 있다거나 죽거나 이런 것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2개의 장면을 해봤는데요. 잠깐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번째 이야기까지 명장면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명장면은 수북님이 준비하신 슈퍼 베지터와 셀의 대결입니다. 네, 제가 선택한 장면은 이게 부상투원인데요. 네, 슈퍼 베지터와 셀이 싸우는 장면인데요. 네,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 후 자신감을 되찾은 베지터는 17호를 흡수한 셀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 시점으로 최강의 적이었던 셀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근데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진짜 또 셀의 도발에 넘어가 완전체가 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이후는 모두의 예상대로 이제 탈탈 털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왜 명장면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배틀몰로 전환 후 드래곤볼의 전투는 대부분이 생사를 건 처절한 싸움인데 반해서 이 싸움은 그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원펀치 원강냉이 뭐 이런 식으로. 그 17호를 흡수 셀을 완전히 압도한 베지터는 그 옛날 그 큐이 죽이듯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재밌는 놀이를 천천히 즐기듯 싸우지요. 예, 그리고 셀의 약함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상대와 싸워보고 싶은 욕망에 셀을 완전체로 만들어주죠. 이후에는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그 신나게 털리는데, 근데 셀 역시 베지터가 그랬던 것처럼 또 베지터를 죽이지 않아요. 트랭크스가 이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막 어설픈 연극 같은 거 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만은 또 셀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쿨하게 베지터 보내주죠. 네. 트랭크스가 아니 왜 그냥 보내주냐고 하니까는 이미 저 녀석에는 흥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랭크스까지도 이제 그 손쉽게 털어버린 뒤에 또 죽이지 않고 10일 동안 연습해서 더 강해진 다음에 덤비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적이 아니고 뭐 거의 스승격이죠. 이 정도면. 네.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실제로 트랭크스하고 싸울 때 힘에만 의존하는 변신은 안 된다고 이제 알려주죠. 예, 싸움 네. 충고까지 해줘요. 네. 참교육. 네. 근데 이 셀이란 캐릭터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열하고 교활함의 상징 같은 캐릭터였어요. 막 그 태양권 쓰고 도망다니고 막 그 꼬리로 이제 생체 액기스 빨아먹고 그죠. 엄청 예. 많은 사람을 흡수했다고 나와요. 네네. 네. 이런 놈이었는데 갑자기 왜 대인배가 되었나? 이 바로 완전체를 만들어준 베지터의 인품에 감복해서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갖다 대는 거야 대체? 이런 게 이심전심 아니겠어요. 예. 베지터는 이 싸움으로 셀한테 이 매너를 가르친 겁니다. 예, 셀의 이러한 성품은 셀 게임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는데요. 그 지친 상대한테는 선도 먹고 오라고 하고 막 그리고 오반하고 싸울 때는 그 오반의 숨겨진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셀 주니어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죠. 막 친구들 괴롭히잖아요. 네. 예, 괴롭히기 말고 또 죽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얘가 분노를 해야 되니까. 예. 이 모든 공은 상대에게 먼저 매너를 보여준 베지터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셀이라는 게 그 컴퓨터가 그
다양한 격투가들이 유전자를 수집해서 만든 인조 생명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제 최대 사이코인 손오공 DNA가 들어갔어요. 아니야 사이어인 DNA인 것 같아. 이거 베지터 똑같은 소리 하자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냥 더 강해진 다음에 오라든지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다 이상한 그 오염된 피가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사이어인 망했네. 또라이 유전자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셀은 그렇게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들으면서 네. 바로 그랬고 저 개인적으로 또 수봉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베지터의 최고 강점은 그 잽싸게 회복하는 자신감. 이게 사람이 멘붕이 여러 번 왔는데 금세 자신감 회복을 해봐. 강해질 때마다 그렇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슈퍼 베지터가 셀이랑 싸우다가 또 결국엔 또 탈탈 털리잖아요. 네. 그때도 울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때는 안 울었어요. 이때는 안 울어. 예, 기절했어. 울기 전에 털렸죠. 울 시간이 안 얼굴 줘요. 쳐박고 우리 시간 안 그냥. 줬어.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일 많이 우는 캐릭터 베지터인 것 네. 같아. 울보잖아요, 울보. 네. 울보까지. 눈물 많은 남자. 응. 네.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만화책에는 초베지터라고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게 왜 슈퍼 베지터는 이게 이게 초 베지터는 한글판에 초 베지터라고 그러는데 네. 예. 원판에 보면 초라고 해놓고 위에 가타카나로 슈퍼라고 써 있는데 아. 이게 일본에서는 이거를 슈퍼라고 그 초라고는 아무도 읽지 않아요. 아. 초사이어인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슈퍼 사이어인. 사이어인. 네. 초라고 써있지만 슈퍼라고 읽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초라고 읽는 건 그냥 한국 번역판에서 초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예. 그러면 아예 원판은 그 슈퍼예요. 슈퍼라고 써있어요 아예. 네. 그래서 그 초라는 한자 위에 그 후리가나라 그러죠. 거기 슈퍼라고 다 써 있어요. 슈퍼 사이어인이든 뭐 슈퍼 베지터든. 네.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슈퍼라고 읽으세요 느낌인 거죠. 네. 네. 네, 점수를 줘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찐따의 왕자. 찐따의 왕자로 생각합니다. 베지타. 사이언의 왕자보다는 찐따의 왕자. 이제 깝치다가 뭐 기회주고 뭐 산뜻하게 기절까지 하는. 네. 역시 바보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자매품 더 있어요. 베지터 대 18호 싸움. 베지터 대 프리다. 사이어인계 리트머스지. 그래도 이때는 막 파이널 플래시도 쓰고 네. 되게 맞아요. 멋있는 화려- 장면 많아요. 화려하게 했는데 네. 뭐 결국 네. 적의 강함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사이어인의 왕자 전투의 천재예요. 맨날 울고 울보 사이어인의 울보 왕자. 멘탈 갑인 것 같아 근데 진짜. 맞아요. 자신감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어쨌든 3점 줬습니다. 너무 낮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프리더랑 자기가 초사이어인 됐다면서 깝치다가 털리고 그 장면 눈물 났어. 나. 질질 울던 그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나고. 네. 이 장면도 열심히 싸웠으나 역시 울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큰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참았네.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다들 얘기하셨지만 베지터가 이렇게 자신감 회복해서 와서 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베지터가 잘 싸우는 장면을 베지터보다 더 강해진 트랭크스가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 트랭크스가 그건 더 진짜 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베지타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난 보면서 트랭크스는 이 전투 센스가 정말 없어요. 이거 받아 보면은 이- 힘만 세지. 오반한테 사이어인 중에 제일 리트머스야 얘가. 네, 트랭크스 제일 그러네요. 약해. 트랭크스가 뭔가 멋있는 활약을 보여준 적이 오천크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 프리더랑 프리더 싸울 죽었을 때. 때. 프리더 죽을 때. 미래에서 와서 그때 프리더 한번 싸울 때. 말고는 제대로 그때가 싸운 게 파이널 플래시였어. 그렇죠. 싸이죠. 파이널 플레이 쓰고 지구 박살내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베지터가 너무 불쌍해서 이게 진짜 그 학습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계속 얘기했지만 프리더 때도 계속 그랬는데 한 번 더 변신시켰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이거는 피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더러운 사이어인 유전자. 손오공이라도 분명히 완전체 맞아요, 만들어졌을 맞아요. 거예요. 100%. 100%예요. 네. 그러면서 또 화내고 기다려주겠어. 화내고 또 기다려주겠어. 뭐 그러겠죠. 마인부 때도 그러잖아요. 손이 5천 발이 되도록 빌어도 네. 용서 안 하겠어. 그러나 합체해. 그래. 완전 전사로서의 금지야 뭐 이러면서. 손오공 막 5천이랑 트랭크스 애들한테 싸울 기회를 주려고 마인부
없앨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두잖아요. 맞아요. 나 진짜 미친놈 나는 아니야? 장난 제정신 아닌 그리고 거예요. 심지어 마인부는 셀 이후에 몇 년 뒤기 때문에 셀 때 죽었던 사람 드래곤볼로 살렸고 그 뒤에 또 죽는 사람들을 못 살리는 상태였어요. 일반인들. 그럼 손오공이 거의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애들한테 싸움 가르치려고. 어마어마한 아버지예요. 부호편을 열심히 안 봐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게 생각 또 못했네. 손오공이 마인부 부활시켜주는 것도 손오공이에요. 베지터랑. 그쵸. 아니 네. 근데 그때도 이 손오공은 더 큰 힘이 있었는데 베지터 기분 맞춰줘서 놀아준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제 지구인보다는 베지터의 기분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베지터는 내 잘못이라면서 자폭을 하죠. 네. 베지터 어떻게? 베지터 정말 불쌍한 캐릭터라서 3점 드렸습니다. 네. 말이 좋네. 근데 저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네. 반 날렸잖아요, 거의. 그 비웃었잖아요, 셀이 그때. 내가 합체만 했어도. 이러잖아요. 걔가. 아 비웃은 거 아니고 그때 셀 당황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당황했어요? 셀 줄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뭐 파이널 플래시를 썼는데 막 조절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구가 안 파괴되게 했다며. 그 막 나름대로. 전주의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수령 멋있었는데. 네,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는. 저번부터 아니 깐 사람이나 멋있는 거나 다 3점이야. 아, 슬슬 향기가 나고 있어요. 5등의 향기가. 설마. 아니야, 난 단연코 5등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네. 에이스님이 준비해 주신 장면입니다. 제가 준비한 장면은 베지터가 아까 방금 언급된 잠시만요. 제가 점수를 안 줬네. 어제 3시까지 만화보고 아, 오셨다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네, 좀 힘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저기서 다 거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상하신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3점입니다. 베지터 이마가 3자잖아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3점이죠. 네. 오케이. 탈모 보정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납득했어요. 네. 또 베지터인데요. 3점이요. 최고인 3점입니다. 네. 저 3점이요. 이마가 3이거든요. 네, 제가 선택한 장면은 베지터가 마인부를 죽이기 위해서 자폭하는 장면인데요. 솔직히 이 드래곤볼 내에서 캐릭터가 뭐 인간에 대한 뭐 탐구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액션과 뭐 개그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만화에서 이제 가끔씩 어쩌다가 보여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 더 이렇게 막 돋보이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그게 이제 막 잔혹하고 냉정한 캐릭터일수록 그 임팩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막 예를 들면 뭐 피콜로가 손오반 지키려고 이제 네퍼한테 죽었을 때, 전 이 장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전 이거 되게 그 장면. 저도 최고의 저도 좋았어요. 네, 명대입니다. 멋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올 걸. 좀 감상적으로 더 접근했어야 되는데 내일을 들고 왔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조인간 18호가 아까 그 누구냐 크리링이 용신한테 폭탄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보고 목격하고 떠나면서 막 또 보자 다시 이러고 그 장면 이러고 진짜 가잖아요. 그래서 귀여웠어. 그 냉철한 그 18호가 그러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또 뭐 사주길짐으로 또 덧붙이자면 사탄이 나 마지막에 마인부 죽이지 말라고 막 빌면서 막 그러잖아요. 괜찮았어. 감동. 괜찮았어요.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나오더래요. 네, 이것도 좋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처음엔 좀 별로였던 그런 인물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인간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저는 좋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건 역시 베지터가 마인부 죽일 때 죽이진 장면이- 못했죠. 네, 시도만. 죽이기 위해서 시도할 때 이 장면이죠. 이제 베지터는 되게 또 이제 막 되게 냉혹하고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전주 천재라고 뭐 불려왔고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애들을 잘못 키워서 자존심이 되게 강하죠. 눈물 왕자. 눈물의 왕자. 이 앞에 네. 너무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 같이 데려온 그 전 우주에 4명밖에 안 남은 사이언인 중에 한 명인 네퍼가 이제 전투 불능 상태가 되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죽여버리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어인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네. 죽여버리죠. 그때만 해도 아직 좀 있었는데 회복 캡슐로서 재활용하면 세지는데 그죠? 그러네. 그땐 몰랐지 않아요? 그때 몰랐어요. 네. 근데 걔는 세져 봤어요 이거예요. 초사이어인이 못될 거야. 머리털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네퍼 얘기하니까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사이어인은 태어났을 때 머리 모양이 그대로라 그랬거든요. 예. 네퍼는 그러면
그러면 나 잠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래퍼가 3차 초사이언이 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아닐까요? 길어지잖아 머리카락이. 없는데 없는데. 제로에서 1이 될 순 없잖아. 그렇죠. 제로를 아무리 걔는 꼽혀봐야 3차도 못해. 아 진짜 너무 슬프네. 3차 되기 더 어려울 걸. 차라리 머리 심는 게 나을 걸. 하여튼 베지터는 이런 자기 잔인한 그 캐릭터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영업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메크성에서는 이제 프리더가 사실 그 혹성 베지터가 뭐 그 사실은 이제 프리더에 의해서 그 먼지가 되었다는 걸 이제 도도리아가 말해서 이제 막 순간 이제 열받은 표정이 지나가는데 그때 나중엔 또 이제 막 자기는 뭐 동족이나 부모는 상관없고 단지 그 프리더가 시킨 대로 해왔던 자신에게 열이 받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허세죠. 네, 허세죠. 아니죠, 사실. 나중에 울죠. 눈물왕자. 네. 손오공한테 감성킹. 울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맞아, 울면서 복수해달라고 막 이러죠. 드래곤볼에서 감성킹이야. 맞아. 나 지금 맞아 원래 그때도 울었어. 나 원래 이 장면 5점 줄라 그랬는데 점점 깎이고 있어. 그리고 막 인조인간 20호가 부루마랑 아기 트랭크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구했어요. 그래서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충격 먹고 그쵸.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니까 아, 그런데 나는 원래 흥미 없다 꺼지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거 자기 알고 있었죠.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자기 아들이란 거 이따 알고 알고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구하러 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둔 게 보이는 게 사실 이제 나중에 막 트랭크스가 자기 아들인 걸 알게 되니까 막 초사인을 변하는 것도 자기 아들인 거 당연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괜히 막 잘난 척하고요. 하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네. 아들이 키도 나보다 커. 이러면서. 오반이한테 지면 안 돼. 머리도 안 맞아. 하고. 그리고 막 특히 셀 게임에서 셀이 트랭크스 그냥 죽였을 때 완전 폭주해가지고 막 상대도 안 되는데 가서 막 달려서 막 쳐맞고 막 이러잖아요. 막 맞아요. 완전 민폐였는데 그때 사실 너무 잔인하다 진짜. 걔 때문에 5반 다쳤잖아요. 괜히. 괜히 다쳤어. 그팔 다치고. 네, 팔 다쳤잖아요. 다쳤죠. 근데 또 베지타 때문에 이겨요 나중에. 셀의 아 맞아 지위를 맞아. 그때 아. 베지타가 한 방 쏴서 그것 때문에 이기잖아. 맞아. 네.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깨알같이 도움이 되네. 네 사실은 이제 따뜻한 남자라는 걸 우리가 알 맞아. 수가 있는데 진짜 감성킹이야 진짜. 네, 그 막 트랭크스 나중에 미래로 돌아갈 때 베지터가 배웅 나가서 인사하거든요. 막 되게 느끼해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러면서 나도 어떻게 했다고? 이러고 나도 봤어. 진짜 이런 거였어. 아 이거 보이는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손. 네 그렇게 느끼하게 인사를 하는데 네, 이 가족이 진짜 매력적이죠 그런 면에서. 맞아. 네, 하여튼 이런데 이런 스스로도 이런 변화가 느껴졌나 봐요. 이제 마인부 그때 되면은 이제 자기도 이제 스스로 바비디에게 이렇게 조종당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막 자기는 옛날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잔인하고 냉혹했던 사이어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근데 막 가족이 생긴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고 막 지구도 좋아져 버렸고 막 이래서 막 자기 옛날로 돌아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천하제일 무도회장에서 관객들 괜히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냉혹한 모습 보여준다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막 드래곤볼로 살리려고 막 또 막 애쓰잖아요. 막 원래는 그냥 마인부한테 죽은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되는데 또 막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있었던 날부터 죽은 모두를 악당만 빼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인 사람들 안 살아낸다고 막. 저는 그 실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그러게요. DB가 다 악당만 구축돼 있는 빼고라고 했을 때 악당의 기준을 악당의 기준을 이제 본인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실용이 그 엄청난 연산 속도. 아, 그래 진짜 슈퍼컴퓨터네 슈퍼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프로그래밍. 이 직업인들 정말. 근데 천재인데?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용족. 알파고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막 나쁜 척 했는데 막 손오공이 또 부루마와 트랭크스 위험하다 그러니까 또 막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혼자서 마인부를 죽이러 가는데요. 이때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얘 죽으러 가는구나. 막 괜히 착한 척하는 게. 그러면서 막 이 명대사 트랭크스를 만나서 이제 트랭크스 부루마를 점점점 엄마를 잘 보살펴라. 반응이 안 좋네. 그 뒷전서 괜찮지 않아요? 그 엄마를 잘 부탁한다 뭐 그런 네네.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트랭크스 난 아기 때부터 너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오, 없고 그 장면, 그 장면 그게- 좋았어요. 마음에 안겨라. 예, 약간 사실 미리 마음에 와라, 담아두고 이러니까. 있었던 거야. 미리 와서 아. 지금 안아주지도 않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손으로- 안겨. 아, 그냥 애가 조그마한 애가 이렇게 어. 다리에 매달려서 안겨 있고 이렇게 손으로만 딱 이렇게 해주잖아. 그리고 막 잘 지내 트랭크스 그러고 다 기절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설 캐릭터로 전락한 피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저 녀석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을 위해 싸우려고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설명 중이네. 나레이션인 줄. 근데 그 장면에서조차도 베지타는 그 손오공에 대한 그 분노가 네. 있어요, 그죠? 그렇죠. 분노랄까 집착이랄까 애증이랄까 애증이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 뭐 얘기하실 거 아니었구나. 트랭크스를 손날로 해갖고 뒷목을 탁 쳐요. 네. 손오천은 주먹을 쥐고 복부를 그냥 빡 때리는데 소리 이 표현이 뻑이라고 나와. 지하들은 근데 이렇게 치고 생각해보면 오천이 오반보다 훨씬 손오공 닮았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미운 거지. 미운 거죠. 꼴보기 싫은 거지. 아. 솔직히 거의 그 손오공 2차 초사연 정도 급으로 파워가 업된 베지타가 풀 파워로 복구 때린 거 아니야 지금? 죽은 거 아니야? 죽이려고 한 거지. 소심하기까지 하네요. 아니 그렇죠. 카카로트 이러면서 말했죠. 닮았거든. 카카로트 뭐 이거. 카카로트 너는 내가 죽인다 이러면서. 네 아들은 뭐. 네. 어쨌거나 이 만화에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 이 베지터 정도까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캐릭터가 또 누가 있습니까? 손오공 없어요. 보면 뭐 완전 난리 정신이야. 났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부르마도 베지타 자폭 때 제일 먼저 느끼고 막 죽었다고 그래, 들었을 때 맞아. 막 울기도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이 가족 되게 마음에 든다니까. 네. 나중에 그 미래 세계에서도 부르마 되게 좀 괜찮게 나오는. 네, 멋있죠. 맞아. 거기서도. 착한 부르마죠 미래에서는. 네. 뭐 지금도 딱히 지금도 나쁘진 나쁘지 않은데. 않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건 좀 사족인 것 같은데 베지타는 이 장면에서 또 이제 자신의 가족 외에 또 손오공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무언가를 그 뭔가를, 독자에게 보여줘. 확인시켜 주는데요. 막 피콜로한테 이러잖아. 내가 죽으면 저 세상에서 카카로트와 만날 수 있을까? 맞아요. 뭐야 이게? 그 죽기 직전에 딱 이 하는 집착. 말이 그거였어요. 부르마, 트랭크스 어, 그리고 손오공. 안녕 부르마 트랭크스 점점점 그리고 카카로트 카카로트. 점점점. 그거 약간 저희 호빗 마지막 편 보는 그러니까 느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참남의 방법, 참남의 방법, 양패 소린. 제가 그때 소름 슬램덩크 끼친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도한 말줄임표 사용에 우리는 네.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아우. 맨날 어디서 그런 것만 찾아내요. 여기서 말줄임표에 대해 해명을 하면은 이 드래곤볼 원작을 보면은 말줄임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줄임표를 안 쓰는 상황에도 말줄임표가 계속 들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그거예요. 이거는 이 드래곤볼 그 만화에 보면 그 식자라고 해서 이제 글자 넣는 작업하잖아요. 네. 네. 이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줄임표를 과도하게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번역할 때는 이제 그건 의도가 있는 말줄임표잖아요. 네? 번역을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말줄임표잖아요. 번역본에도 말줄임표가 되게 많아요. 아, 원본을 그래요? 그대로 그랬나요? 그냥 가져와서 디테일이 있는데 역시. 드래곤볼을 깊이 읽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 같이 사셨어. 그때 같이 갔을 때 그러니까, 샀어. 사시더라고. 근데 막 드래곤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사이어인 슈퍼사이어인 3인 그 50이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서 또 막 힘내라 카카로트 네가 넘버원이다 막 이러잖아요. 막 여기선 이제 좀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좀 카카로트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좀 했는데 어쨌거나 이 작품 내에서 인간적인 면의 그 성장과 변화를 보여준 이 베지터의 그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 희생, 저는 이 장면을 드래곤볼 최고의 장면으로 뽑고 싶습니다. 반응이 참 아니야. 저 공감했어, 나 공감해. 진짜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자꾸 그러네요. 떠올라가지고 울보 막 이런 거. 되게 그게 좋았는데. 여기 베지터의 최고 매력일 수 있다니까. 네, 인간적인 면을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그 일본에서 앙케이트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베지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드래곤볼에서 좀 되게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베지터가 진짜 악인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선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컬러도 약간 그렇지 않나? 컬러는 확 좋아지죠. 네, 확 좋아진. 베지터는 이제 조금씩 베지터전 이후로 그냥 아예 우리 편이 됐지. 그렇죠. 근데 피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기가 분명하게 신과 합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인일 수가 없는 아니 거죠. 합체하기 전에도 전에도 사실 선인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맞아요, 편이었죠. 네. 근데 이제 베지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좋아지다가 그 좋아지는 자기 모습이 싫어서 그쵸. 정신 지배까지 당하면서까지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약간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좋아서 저 먼저 그냥 점수를 낼게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4점 정도 주려다가 전 이 장면에서 그게 제일 멋있었어요. 베지타 그냥 자포가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돌같이 돼서
굳어가지고 네. 떨어져서 이렇게 네. 먼지가 먼지가 돼버리잖아요. 되죠. 불태웠어 같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5점을 주려고 했지만 5천을 너무 풀파워로 때려서 4.5점 드리겠습니다. 5천 너무 심하게 때리더라. 그때 이때 또 기절시킬 때 막 피눈물처럼 이렇게 막 맞아, 피 맞아, 흘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아, 그것도 멋있었어요. 그것도 멋있었어. 네.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보는구나. 그렇구나.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장면이라서 약간 저는 몰입이 좀 덜 됐어요. 그건 사실은 그렇죠. 이 원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식적이야. 예. 어쩔 수 없어요. 이 드래곤볼의 모든 사이어인들은 맞아. 사연들 유전자 좀 문제가 있어. 소노반 빼고는 근데 이제 트랭크스한테 그 작별을 구하는 그 장면 정말 괜찮았어요. 뭐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이제 저는 4점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츤데레 캐릭터의 원조잖아요. 그쵸, 거의. 원조죠. 진짜 원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장면도 있지만은 그 프리저 편에서도 보면은 손오반을 되게 많이 구해줘요, 얘가. 네. 예. 베지터가 네. 예. 오늘 발로 차서 막 피하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전투에 네. 도움이 될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구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첫 번째 장면 그 기뇨특 전대가 이제 그거 초능력 쓰는 애가 골드. 예, 그래서 맞아요. 배를 꿰뚫기 직전에 베지터가 걔를 쓰러뜨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구해줘서 고마워 이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쟤를 처치하기 좋은 순간을 노렸던 것 뿐이야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리저한테도 딱 구해주니까는 그때도 고마워 이러니까는 아니야 나의 강함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건 너무 궁색하다 궁색해. 그러고 죽었잖아. 그리고 이제 이제 프리저가 없어지고 나르베크상 폭발하고 나서 지구에서 그 이제 드래곤볼로 이제 살아나네. 이 손오공 살려고 하는데 손오공은 그 시체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리지 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 네. 베지터가 그 아이들을. 혼인가 아. 뭔가를 부활시킨 다음에 살리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제 손오반이 가서 고맙다고 하니까 또 아니야 나는 단지 초사이언이랑 어떤 건지 궁금할 뿐이라고. 맞아. 따뜻한 그러고 보면 남자였어요. 베지터 똑똑하다. 베지터가 드래곤볼 사용법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다른 애들이 막 어떡하지 손오공 이제 못 살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되게 쿨하게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렇죠. 그런 자세로 얘기를 해요. 맞아. 네. 감다운 이러면서 감당. 내가 알려줄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원기옥 아이디어도 베지터가 그렇죠. 좀- 베이터가 아. 되죠. 베이터가 돼요. 네. 한 번쯤은 협조를 하셈. 막 지구인들에게 이러고. 뭐 책임을 지게 해 말고. 손오공은 멍청한 것 같아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존스노인가? 아니, 확실히 그 전투의 천재는 맞는 것 같아 베지터가. 역시 어떡해. 다시 천재가 된 기념으로 네. 5점을 주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보니까 잘 들었고 보니까 베지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찌질함이 그 감성적인 측면으로 다 상쇄가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맞아.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질질 막 울고 막 그랬던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폭하는 것도 사실 그거 차오즈가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 그래서- 장면도 좀 괜찮았는데. 네, 맞아, 그것도 되게 맞아. 슬펐는데 네. 안녕 네. 천진반 그 맞아요. 안녕 어, 천진반. 맞아. 차오즈가 표정이 없는 캐릭터인데 그때 막 이게 눈물 눈물,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어떡해. 우리 사이어인 빼고 다시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순위에게 때 사이언 빼야 되는 거야. 사이어인을 뺐어야 돼. 사이언들은 약간 다 정신병자예요. 다들 사이어인을 뭔가 좀 까고 싶어서 네. 막 집어넣은 것 같은 지금.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이미 기시감이 있는 장면이어서 만점은 못 드리고요. 4.5점 드리겠습니다. 차오즈 장면도 되게 슬펐어요. 맞아요. 네. 네. 자,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제가 뽑은 명장면은 이제 베지트가 등장해서 부우랑 싸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예. 아니 이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야,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잠시만요. 수북님이 처음에 그 자기가 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너무 말씀하시죠. 완벽하게 드러나는데. 왜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점수도 안 줬는데. 아니, 다른 거 점수를 다른 거 보니까. 보면 바로 나오는데. 일단은 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을 왜 재밌었고 애들하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우리 뭐 프리저 때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엔 전투력 얘기였어요. 전투력이 몇 천이다, 몇 백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스카우터 얘기하고 네. 어렸을 땐 다 그렇게 그래서 놀았거든요. 그거 중요하죠 어릴 때. 뭐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셀로판지 이런 거 네, 해가지고 네, 스카우터 네, 만들었잖아요. 스카우터 만들고. 팔았어요. 네, 실제 팔기도 했고 네. 뭐 카드 게임도 뭐 보면 아, 전투력으로 예, 예. 해가지고 맞아요, 카드 맞아요. 게임도 있었고 공략이죠. 그래서 그거 있었는데. 빨간 그 카드에 빨간 네, 셀로판지를 맞아요, 대야 맞아요. 전투력이 맞아요. 보여요. 맞아, 그쵸,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
그 요새는 0단어장으로 나오는. 그 옛날이야 우리 때야. 그 우선순위 그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 영단어였어요 그거 우리. 쌤 그렇게 요즘도 아니구나. 아유 아재들. 그래서 저는 이 전투력 얘기를 이렇게 드래곤볼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드래곤볼 만화책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전사가 등장하는 이 베지트 장면을 꼽았습니다. 일단 뭐 잠깐 전후 사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 오천과 트랭크스가 퓨전한 오천크스 3차 초사이어인 네. 그리고 한껏 파워 한 5반 거기다 네. 피콜로까지 전부 다 흡수해버려요. 마인부가 네, 맞아요. 다 먹어버려요. 음. 그런데 이게 일단 그 상태이고 손오공이 이제 그 사탄하고 합체할 뻔하다가 이제 베지터가 맞아. 그 하루 휴가 그걸로 해서 온 거를 발견하고 이제 네. 나타나서 합체를 제안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손오공하고 진심으로 싸우기 위해서 그죠? 비겁하게라도 파워업하기 위해서 마도사 바비디에게 일부러 정신 지배까지 당하고 그리고 싸우다가 부우를 없애기 위해서 자폭해서 죽기까지 했던 베지터는 일단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 츤데레 성향이 살짝 나와요. 이렇게 투덜거리긴 하지만 네. 그 나머지 애들이 다 죽었다는 말에 이제 합체를 맞아, 하게 맞아. 됩니다. 네네. 예. 설렜던 거 아닐까요? 드디어 손오공과 뭐 이렇게. 아 소름 돋네. 오. 일단 그래서 합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손오공한테서는 찾아보기 힘든 좀 잔인한 방법으로 전투를 벌이기도 해요. 사탕으로 변신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농담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약간 손오공 같은 느낌 나지만 이 사탕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입천장 뚫고 들어가면서 그런 장면 보면 약간 그 베지터의 성향도 드러나기도 하고 일단 이름을 자기가 얘기할 때 베지트라고 얘기하는 게 손오공은 자기가 카카로트라고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지터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베지트 캐릭터 그리고 자체가. 베지가 앞에 들어가잖아. 그쵸. 앞에 베지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마 그치. 손오공 성격이었으면 신경 안 썼을 테지만 베지터는 그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거. 예민할 것 같아. 되게 예민하죠. 베지터가 연장자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치. 아, 그리고 아. 카카로터 좀 웃기잖아. 아니 그리고 뭐 어떨 거예요? 5천 크스였으니까 이건 손오공이랑 합치면 50트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 아. 그래 이름이 좀 웃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마인부를 일부러 유도를 하죠. 자기를 흡수하게 하려고. 그런 스마트한 전투도 이렇게 벌이고 있어요. 손오공이 한 것 같진 않아. 네, 맞아. 손오공이 한 아니 것 그거는 같지는 손오공이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손오공 그렇게 한 적이 이미 피콜로랑 싸울 때 그 예. 마봉파. 아, 네네 그 두번 들어.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렇죠, 맞네요. 신을 네. 구해낸 장면이 있어요. 그런 적이 맞아, 있었죠. 맞아. 맞아요. 일부러 더 진짜. 크게 해봐 이러면서. 진짜 수봉님 진짜 자. 드래곤볼 백과사전이야. 장난 아니다. 나메크 성에 마을 몇 개예요? 6개가 있습니다. 대박이야 함정이거든. 사람들이 7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6개죠? 하나는 최장로가 갖고 있잖아요. 아, 대박이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오천하고 트랭크스를 구하려는 그 두 아버지의 마음이 베지트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마인부한테 흡수당하는 것도 구해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일단 생긴 모습도 되게 멋있어요. 일단 옷은 손오공 원래 그 도복 컬러가 이제 리버시블 된 스타일이에요. 밖이 그렇죠. 노란색이고 안이 까만색이었는데 네네. 이제 바뀌어 있어요. 안이 노란색이고 밖이 이제 어두운 색으로 바뀌어 있고 가장 이 외모로서 업그레이드 된 거는 삼자 이마 그 후퇴성 탈모가 완벽하게 치료된 상태로 합체가 됩니다. 아. 네, 베지터로서는 완전 최고인 거죠. 득봤네. 네, 동경하던 손오공과 합체도 했죠. 탈모도 그쵸. 나왔죠. 근데 키도 커지고 네. 인류의 기적이네요 진짜. 네, 외형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일단 근데 완벽해진 거 생각해보면 같고요. 오천크스 합체하면 음. 베지터 3자이마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랬나? 이게 합체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죠. 넘어갑시다. 네, 그건 퓨전이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가장 멋진 건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일단 강력함인데 이거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작중에 원래 만화책에서 이 아이템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포타라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그 귀걸이 포타라가 찾아보니까 전투력을 곱해주는 아이템이래요. 퓨전은 전투력을 더해주고 얘는 곱해주는 아이템인데 그럼 훨씬 좋은 거네요. 사기네요. 엄청난 거죠. 근데 원래 곱해준다기보다는 손오공과 베지타라는 우주에서 1위에 3위 안에 들어가는 두 명과 라이벌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가 나왔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잠깐 간단하게 계산했는데 뭐 다른 여러 블로거에서 막 본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아서 프리다가 1차일 때 53만이고 전투력이 2차 변신 때 난 아마 100만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뒤부터는 전투력이 아예 안 나오는데 안 하는 게 나았을 거니까. 네. 일단 프리더가 뭐 2배씩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최종 변신하면 400만 정도라고 보고요.
그때 손오공하고 베지터가 일반인 상태에서 그냥 한 200만 정도라고 볼게요. 3차 변신을 했을 때 베지터가 이제 그 사람이랑 좀 싸워볼 만하다는 식으로 나왔다가 이제 최종으로 변신하고 완전 갈려버리니까 200만 정도가 베지터와 손오공 수준이고 그 뒤로 이렇게 뭐 훈련하면서 더 강해진 거 아예 무시한다고 계산해도 베지터가 되면은 전투력이 4조가 나와요. 4조가 나오면은 프리더보다 얼마가 센 거냐면은 100만 배 세요. 이게 단어로서 표현 100만 배가 아니라 숫자로 100만 배가 세요. 프리더보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공식 설정에 따르면 1차 초사이언일 때는 50배가 강해진대요. 그러면은 5천만 배 강력하네요.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짐바브웨에서 계란 하나가 350억 달러 한다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인플레를 보여주는데 뭐 베지트가 거의 뭐 최강이라고 봐야죠. 그때 나왔을 때도 마인부 거의 가지고 놀다가 이제 분리하게 되니까는 이제 베지터랑 그 사이언 특유의 그 정신병 네. 있잖아요. 그 귀걸이 부셔버리죠. 맞아요. 우리가 이기겠다고. 진짜. 장담도 못하면서 그 나중에 되게 구질구질하게 겨우 이기잖아요. 정신병자예요. 둘 다 정신병자예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전투력은 일단 숫자를 떠나서라도 그 보여준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베지트가 나온 장면, 이 마인부를 가지고 놀면서 싸운 장면을 저는 최강의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라이벌끼리 합체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점수 줄 수 그러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햇님이 이제 합체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뭐든지 합체해야 돼. 합체 갓다이다. 뭐든지 막 결착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뭐 그런 취향에 잘 맞게 가져오신 것 같고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것 같아. 네, 일관성은 일관성. 있어요. 네. 저 그랜라간 되게 좋아해요. 다 합체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베지트하고 마인부하고 싸우는 장면이 뭐 기존에 갖고 왔던 장면들은 뭐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뭐 작품성의 어떤 의미가 있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 베지트가 이제 마인부를 싸워서 아주 힘겹게 이기거나 아주 손쉽게 이기거나 했으면 이기고 끝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막 그거 합체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 사이어인들이 그 병리적인 느낌을 더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네. 점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이어인들의 멘탈리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가장 강력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저는 그걸 보정을 해서 2.5점 드리겠습니다. 전투력이 4조라고 4조.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4조야. 짐작도 안 가. 상상도 안 가는 전투력이야.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걸 보려면 스카우트가 되게 길어야 돼요. 숫자가 안 아니지. 나와서. 10의 마이너스, 10의 10승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저 이거 계산하려고. 저 이거 계산하려고 회사에서 엑셀 돌렸는데 깨지더라고. 그거 칸 더블 클릭하면 펴져 이렇게. 그 서식에 들어가갖고 이거 소수점 찍으니까 나오더라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퓨전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두 사람의 인격이 합쳐졌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 표현되고 분리되면 또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이런 게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아이템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뭐 아무 그거 없이 다 그냥 싫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햇님하고 약간 감성이 다른 것 같아. 이게 막 강하고 이런 게 납득이 가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 그러고 이제 뭐 베지터가 산통 다 깨고 뭐 결국 해결된 건 없잖아. 나중에 손오공도 산통 깨버려요. 그 귀걸이를 그 나중에 개왕 신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합체된 걸. 그걸 주니까 손오공도 거절하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고. 아이고 사연들 다 또라이니까. 사연들 다 그래. 어쨌든 저는 2.5점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보니까 정말 이때쯤 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막 퓨전 귀걸이 막 개왕신 파워업 시켜주고 누가 누군지도 막, 모르겠어. 네, 막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제일 이게 어이없는 장면은 손오반이 초사연으로 변신을 안 해요. 그 상태가 제일 세대. 맞아요. 미스틱 손오반인가? 변신을 안 하고 그냥 뭐야? 싸우더라고. 아니 그 상태가 제일 세다니까. 그렇다고요? 이 만화에서 원작 만화판 기준으로 단일 객체로는 최강이에요. 그게 미스틱 손오반이 단일 아, 진짜요? 객체. 그냥 초사연 변신 안 하고 그 그러니까 상태. 원작 기반으로서 그 걔가 상태. 최강이야. 그러면 초사연으로 변신하면 더 세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가 센 그게 거예요? 제일 네, 센 그게 거야. 제일 센 거예요. 뭐야 헷갈려 진짜. 나 지금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 그냥 이해 안 해도 돼. 근데 이때 막 사실 연재될 때 생각해보니까 이때 막 퓨전이랑 그 기술이 나왔을 때부터 언제나 상상하던 거잖아. 손오공이랑 베지터랑 합체하면 그렇죠, 끝인데 그렇죠. 이거 완전 맞아. 짱인데 뭘 막.
막 이런 그때의 기분을 되살려서 2점 드리겠습니다. 그 기분 안 살렸으면 몇 점인 거예요 도대체? 0.5점. 아, 어마어마하네. 나 이거 저도- 엑셀 계산하는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 저도 이 장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냥 뭐 어쨌든 뭐 베지터는 가장 센 캐릭터이긴 하니까 맞아. 작품에서 예, 뭐 2점 정도는 줄 수 있죠. 야. 거의 동일하게 2점대로 갔습니다. 아까 그 뭐 전투력 그거는 설정 옳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 공식 설정이에요. 아 근데 그게 출처가 뭐냐면 드래곤볼 대전집이라는 아니요 출처인데 출처가 근데 이게 그게 그 대전집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집인데 지금 드래곤볼 팬들 사이에서는 이걸 공식 설정으로 다들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인정 안 하는 부류도 많고. 왜냐하면 그 작품하고 모순이. 왜냐면 거기 보면 퓨전 플러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퓨전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아 그럼 뭐 알파가 좀 있겠죠. 어차피 플러스고. 그리고 그 대전집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은 예. 나메크인 그 3명 있잖아요. 네. 농사 짓던 애. 걔를 소개하면서 나메크성에 있는 전투형 나메크인이라고 소개해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써 작품에 있어요. 보면은 네. 최장로가 내일이 유일한 내일이 유일한 전투형 나메크를 하는데 그게 편집부에서 대충 만든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걔네들은 뭐 돈 되면은 뭐 다 하는 애들이니까. 저희 전투력 집에도 있었던 계산도 것 좀 같은데. 이상한 것 같고. 네. 전투력이 어차피 그 프리더 2차 변신 이후로는 1차 변신 이후로는 이제 언급이 아예 안 되는 뭐 상태가 곱하기라는 되거든요. 거는 어쨌든 간에 네. 뭐 퓨전보다 포탈 합체가 훨씬 더 세다. 뭐 이 정도로 많이 이해하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이해하는 게 낫겠네. 그 이제 표현이 이제 곱한 만큼 강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그냥 느낌으로 공식 설정집에는 그런 네. 느낌이겠죠. 예, 저는 수북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드래곤볼에 있어서는. 아 이거 그 장난 아니던데 루리앱이고 뭐 여기저기 이거 많이 네. 싸우던데.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거 베지트가 세냐? 오지트? 그 애니판에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이제 퓨전한 게 세냐? 뭐 이런 거 갖고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요, 다들. 안 궁금해. 진짜. 안 저는-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저는 귀거리가 이게- 세죠 당연히. 저는 이게 이거 세도 설정이 돼 있더만. 드래곤볼에서 이 전투력이 진짜 나는 이 많은 팬들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팬들이 저는 많아져서 아니었는데. 전투력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그 전투력이 나온 시점이 가장 인기 있었던 제일 파이어 재밌긴 인턴 했어. 프리저 편에 나왔기 재밌었어요. 때문에. 응. 근데 그 전투력 설정은 그 이후에는 버려지게 되거든요. 네, 버려지죠. 이게 족쇄예요, 족쇄. 전투력이라는 게. 그 중간에 그러네요. 엄청 허점이 많아요. 보면 베지터가 18,000으로 등장하는데 19,000이던 큐이가 엄청 개무시를 하는데 베지터 잠깐 세졌다고 큐이를 박살내요. 그렇죠. 근데 도도리아가 22,000이야. 근데 그 도도리아 22,000 큐이를 쉽게 박살낸 베지터가 큐이 22,000 도도리아한테 힘들어해. 아니 도도리아는 쉽게 박살내는데 24,000인 자봉한테는 자봉. 아 맞다 네, 맞다 맞아요. 맞다. 한 1000 정도 몰라. 차이 났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 단위가 이렇게 되게 막 오실레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거기서 아니 계란 하나에 350억 드래곤 달러라니까. 뭐 18,000 짐바브웨 전투력 뭐 뭐가 막 섞이래요 점점. 그것도 4조도 한번 찾아보세요. 4조 드래곤 달러로 US 달러인지 이게 짐바브웨 달러인지 환율이 좀 차이 났을 수도 있어요. 어이가 없다 진짜. 네, 저희가 5가지 명장면들을 다 꼽아봤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시간이죠. 네, 꾸봉님의 타임입니다. 아 인간의 엑셀고. 꾸봉고 알파 꾸봉. 예. 일단 뭐, 덧셈이 주력이죠. 아 더하기 실력이 엄청 드는 것 같아. 이제 공학용 계산기 따윈 필요 없다. 아, 예, 눈높이 수학하는 줄. 예,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분이 꼴등하셨고. 아니 장난 아니야 이게 또 한 다리 수 합계가 나왔어. 난 이제 뭐 되게 편하네요. 어. 아, 순위가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해. 아니 올라갈 걸 좀 들고 와보래. 저는 항상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셀과 초 베지터의 싸움. 아, 12점입니다. 참고로 부 대 베지트는 9점이고요. 예, 그리고 프리더와 피콜로 화이팅 14점으로 3등이 피콜로가 나와. 14점이나 나왔어요? 이거 은근히 피콜로 감성 있다니까. 사람들이 멋있어. 베지트가 울먹으라면서 너무 놀림 받았어. 근데 막 질질 짜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 피콜로는 그렇게 막 대판 깨지고 나서도 안 울어요. 진 경험이 많아서 그런가? 아, 그런가? 어쨌든 예. 그리고 저는 1등을 제가 했을 줄 알았는데 네. 부 대 베지터 이게 감성팔이에 걸렸어. 감성팔이가. 야. 야.
그래서 역시. 18점. 와, 네. 부부 대 베지트 싸움과 무려 2배의 점수 차이. 아 근데 저거는 저 장면은 드래곤볼에서 감성 컷에다가 컷을 제일 많이 분할해 놓은 아, 장면이었어가지고 네네. 다른 데는 대사 한두 마디 뭐 장면 정도인데 저 장면은 뭐 명실공히 최고의 장면이었죠. 네, 저희 금요일 밤이라서 감성이 폭발하는 시간이라서 자, 이 감성 장면이 1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렇게 1등이 이제 베지터가 또 1등을 하는 걸로 우리 수없이 까였지만 이 울보 왕자가 1등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죽어라 손오천. 자기 아들은 손날로 치고 손오공 라이벌 아들은, 아들은 슈퍼로 주먹으로 때리고 진짜 죽어라 카카로트 했을 거예요. 카카로트. 네, 이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울보 왕자였습니다. 자, 저희가 그렇게 순위는 매겨봤고요. 뭐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될까요? 뭐 가장 멋있는 필살기 뭐 이런 얘기도 또 해봐도 잠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저는 역시 언더독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원참을 뽑았어요. 아 맞아. 아. 기원참이 약한 정말 크리링이 생존을 네. 위해서 개발한. 그렇죠. 나중에 많이들 따라하죠. 네. 네.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써요. 원래 쓰던 기술들이. 너무 슬프다. 너무하다. 아무나 다 쓰는 거에 지 혼자 이름 붙였구만.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되게 약간 크리링이지만 사실 기원참 자체의 위력은 굉장히 맞아요. 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면으로 받아치거나 하는 악당들이 없어요. 다 피해요. 왜냐하면 맞으면 잘리니까. 맞아요. 무조건 아. 잘려. 그거는 강하고 약하고가 없이. 그런 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원참을 꼽았습니다. 저는 그 피콜로가 라데치랑 싸울 때 썼던 마광 마광강살포. 맞아요. 아, 그건 좀 네. 약간 그게 진짜- 멋있긴 하죠. 진짜 멋있기도 하고 장면 자체도 네. 되게 격렬했고. 그런 류 장풍으로 저걸 음. 격살한 맞아요. 걸로는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네, 그 후반부에는 장풍으로 죽는 애들 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셀도 장풍을 죽긴 한데 약간 다들 장풍을 쏟지 아, 않나요? 그런가? 원기옥도 네. 장풍이고 원기옥도 셀도 장풍이구나. 그렇기 셀도 때문에 춥고. 기원참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다들 그냥 이런 장풍이고 그렇죠. 막 다 이런데 이렇게 그러네. 양감이 있는 파이널 거잖아요. 플래시도 또 그리고 뭐 이런 거고. 마광강살포는 1타 2피였어. 라데치와 그렇죠. 손오공 세트 메뉴로. 생긴 것도 좀 독특했고 걔는. 맞아요. 맞아요. 그 네. 광선이 그 아, 휘감는 게 네. 뭐 맞아요, 스프링처럼 맞아요. 그게 진짜 멋있었어요. 네. 나가는 게.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뒤에서 기를 모으는데 마광강상포는 이마에서 이마를 모으죠. 짚어요. 네. 그죠? 그렇죠. 더듬이 사이에서 이렇게 기가 막 그런 더듬이가 총매가 되나 이렇게. 그렇지 더듬이와 더듬이 사이에 이렇게 전구 같이. 무슨 호롱하기 같은데. 아 저는 그 기술이 제일 좋았어요. 기뉴 몸 바꾸는 거. 아 체인지. 맞아. 그거 나중에 되게 예상도 네. 못한 기술이 갑자기 그렇죠,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다 마지막 최후가 너무 개구리 웃겨가지고 되잖아. 개구리 아, 되잖아요. 근데 프리더랑 체인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그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 맞아. 많이 했어. 설정 오류예요 이건. 아니 근데 그 기뉴는 그게 기뉴는 수많은 체인지 거듭한 게 기뉴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몸이 그게 아닐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그런- 원래 몸에 그 몸이 아니에요. 음. 그냥 기뉴가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건 내 몸이 아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손오공하고 체인지 하는데 손오공 체인지 했지만 그 기 운용법을 모르니까 원래 약해. 파워가 안 네네. 나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프리더랑 교체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천진반의 기술 기공포. 아 기공포. 그거 목숨 맞아요. 내놓는 기술. 맞아. 그쵸. 이 기술이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일격필살인 네. 거죠. 뭐냐면 천진반은 사이어인 이후 활약이 없는데 이 기공포만은 계속 활약을 맞아요. 해요. 네. 그렇죠. 나중에 이게 셀한테도 먹히고 네. 맞아. 마인부한테도 이게 먹혀요. 음. 맞아요. 예. 이것도 기원참처럼 이렇게 맞으면 타격이 엄청 크니까 피하는데 급급해요. 맞아. 예.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저거 태양광 아, 이거 안 나오네. 기술이- 이거 안 태양광이 나오네.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 이거는 요긴하게 봤어, 요긴하게 다 봤어. 써요. 이거 근데 나 태양권은 그 머리털 없는 애들만 쓸 수 있는 줄 그쵸.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손오공도 쓰고 다 쓰더라고. 셀도 그러면 쓰고 다 써요. 이렇게 그 탈모인 사람들은 메리트 하나도 없는 거네요 여기서. 걔 탈모 아니에요 크리닝은. 맞아 깎은 거예요. 나중에 나요. 기르잖아. 근데 코는- 손오공하고 똑같네. 관심 좀 가져줘요. 그렇구나. 그러면 크리닝이 그러거든. 천진반 기술이 두 개나 선정이 그러네. 돼요. 아, 그러네요. 천지방 창의력 킹이잖아. 팔도 4개 만들고 무신술도 쓰고. 맞아. 어. 그리고 4명으로 만들어요. 그죠. 부진술이 아니에요. 궁금한데 네 명이 되는 거지, 진짜. 네 명이 되는 천진반 거예요. 지구인이죠. 네. 아니 눈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아니 그 천진반이 지구인이 아니고 우주인의 후예라고 나중에 설정이 생겼어요. 진짜요? 그래서 인간 그게- 최강이 야무치 아니야? 아니요. 그게 큰일이네요. 왜 그러냐면은
만화를 보면은 인간 최강은 그 천진반이거든요. 근데 작품에 보면은 크리링. 그 야무치 대사 중에 크리링이 지구인 최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나와요.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엄청 싸웠어요. 천진반의 크리링이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리가 된 거죠. 천진반은 사실은 우주인 이걸로 이제. 뭐 맨인 블랙이네. 근데 진짜 활약이 크리링이 더 많아서 난 크리링이 더 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응.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네.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쵸.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었어요. 드래곤볼 명장면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건 좀 무난한 거고 좀 더 좀 색다른 주제로 또 해볼 수 재밌겠네요. 있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구나. 네. 그거 말고 딴 걸로 해야겠다. 누가 가장 많이 졌나 이런 거. 최고 사망 순위 뭐 이런 거. 최다 숫자가 사망 나오잖아. 최다 패. 숫자가. 최다패도 괜찮고 네.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제일 소름 돋는 장면 해보고 싶네요. 역시 그것도 나온 것 같아요. 왠지 베지트랑 베지트랑 아, 왜 나는 손오천 배 때리는 게 제일 소름 돋는데 난 그건 정말 사이코 같았어 그 사람. 나는 제일 소름 돋는 그건데 드래곤볼로 다 살리면 되지 할 때. 맞아. 소름. 사이코패스들이에요. 다 보면 공감 능력이 없어. 다들. 아 얘기가 끝이 안 나. 끝이 안 난다 네. 진짜. 저희 그 녹음 시간이 이미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